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그런 요청을 좀 받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바뀌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 마켓이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요번 봄까지 2022년 2023년 봄까지 이제 전 마켓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오프닝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잡을 거의 많이 안 뽑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나온 게, 특히 봄학기에는 거의 나온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코로나 때 못 뽑았으니까 그거를 잡고 있던 거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요, 계속. 그래서 잡고 있던 거를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게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뽑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봄까지는, 그때는 조금 괜찮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생각보다 요번 연도에는, 요번 아카데믹 이어에는 생각보다 전 마켓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개별적인 어떤 대학들마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자꾸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보면 또 많이 안 나왔는데 비해서 캔디데이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마찬가지인 이유죠. 코로나 동안에는 이제 전마켓에 나가고 싶어도 이제 홀드하고 나가지 않았던, 특히 이제 경력직인 거죠, 한마디로. 교수의 어딘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전마켓에 나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안 나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보다 이미 졸업을 해서 교수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밀려가지고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이 전마켓 상황에서는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되셨다고 이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경력직이냐 신입이냐 이제 약간 그런 차이로 인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잡을 많이 못 잡았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전에는 제가 전마켓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비즈링 포지션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 기본적인 어떤 놈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링 스칼러, 티칭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티칭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이런 식으로 그런 1, 2년 단기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는 그쪽에는 아예 원서를 넣은 적이 없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런데 그런데 오히려 되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데를 무조건 무시하고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특히 요번에 이제 졸업하시고 전마켓 졸업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 이 비즈링 포지션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이제 고려 대상에 넣으셔서 이런 부분도 꼭 넣으시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1년짜리냐 2년짜리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1년짜리인데 뭐 1년 연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확실하게 미리 많이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비즈링 포지션을 뽑는데 어차피 그 자리 뽑을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비즈링 포지션으로 뽑지만 정식으로 다시 뽑을 예정인 그런 자리라면, 그런 거에 또 제가 이제 인터널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하나의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가능한 자리인지도 은근슬쩍 확인을 좀 해보시면 또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테뉴어 트랙에 안착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네, 그냥 이렇게 까먹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고려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포닥 자리도 그냥 무조건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포닥 자리가 물론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센터 같은 데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시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이 굉장히 큰 그 어드밴티지로 나중에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상황만 허락한다면 이 부분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포닥이 있을 동안에 또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을 그동안 많이 못했다면, 포닥에 있을 동안에 퍼블리케이션을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내셔서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졸업한 학교보다 포닥 자리가 더 인지도가 높은 유니버시티다, 더 좋은 학교다, 랭킹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면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약간 안 좋은 표현으로는 물타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저한테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023년 요번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그러면은 잔마켓 상황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죠. 저도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또한 이제 들어서 아는 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이 분야의 전문가처럼 이렇게 그 진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요즘에 이제 이코노믹 다운턴을 굉장히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대학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안 뽑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학생이 학교로 더 많이 돌아가거든요. 특히 이제 그레주에이트 스쿨 같은 경우 많이 가요. 왜냐면은 이제 이럴 때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특히 이제 노동시장이 안 좋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학생 수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교수를 더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재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는데 교수들 월급은 많이 안 오르거든요. 되게 찔끔찔끔 올라요. 올라봤자 3% 막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7%, 8%씩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주는데, 교수직은 특히 이제 공립학교에 계시는 그런 주립대 이런 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불만을 가진 교수들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아카데믹 이어에 또 나왔지만 안 된 교수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는 몇 년이 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경쟁은 계속적으로 많이 치열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학교 나오시고 좋은 이제 그런 연구 실적도 좋으시고 그래서 욕심도 많이 나시겠지만, 너무 좋은 학교만 고집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학교라도 일단은 교수직으로 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고 또 옮기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학교 입장에서는 봤을 때 학교에서는 또 좋은 분을 모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참 그러잖아요. 보통 회사는 직원 없다 그러고 뽑을 사람 없다 그러고 그 직원이 될 만한 사람들은 갈 회사가 없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셨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게 이 정치적인 영향이 경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경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좀 많이 변화가 있고, 그게 학교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요즘에 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있는 텍사스를 비롯해서 이 남부에 있는 주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조금 그 하이어링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금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문 기사인데 텍사스 트리뷴에서 나온 오늘자 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텍사스가 지금 그 입법 회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매 2년마다, 그러니까 홀수가 되는 해에 1월부터 5월까지 만나서 상원과 하원이 만나서 이렇게 입법 절차를 거치고 뭐 버젯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입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입법 사항들이 있고, 그게 이제 요번 달 말에 끝나죠. 다음 주 초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이제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 하이어링이, DEI 하이어링은 일단은 그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입법이 된 게 뭐냐면 DEI 오피스를 in public university에 만들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파일된 이후에 이게 과연 통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텍사스가 처음이 아니고요. 플로리다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지금 이미 됐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되고 있고, 텍사스가 이제 두 번째 주예요. 미국에서는. 다 사우스에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컨servative한 그런 주들이죠. 그래서 플로리다와 텍사스 굉장히 큰 주 두 개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주들,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런 주들도 따라갈 가능성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법안, 이 뉴스 링크를 영상, 유튜브 영상 밑에 이제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링크를 다시 넣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이쪽 이제 남쪽에 있는 학교들, 특히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넣으실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뭘 그렇게 바꾸냐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이버시티 하이어링이 이제 못해요. 그동안 다이버시티 하이어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교수들을 뽑았었고, 저희 학교도 2년 전인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몇십 명을 막 한꺼번에 그냥 다이버시티 하이어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어크로스 디파트먼트하고 뭐 어크로스 컬리지 해가지고 다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그 커미리로 해가지고 제가 인터뷰 보고 했었는데, 이 사실은 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다이버시티 하이어링 할 때는 이제 주로 뽑으려고 하는 주체 자체가 흑인 또는 이제 히스패닉계를 뽑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뽑았고 했는데, 이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이버시티 하이어링 자체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뽑는 프로세스에서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 이거를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아닌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텍사스에 있는 이제 다른 학교들이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인터뷰 하잖아요. 폰 인터뷰라든지 뭐 이렇게 온캠퍼스 인터뷰 할 때 이런 거 관련된 인터뷰는 이제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패컬티 이제 하이어링 프로세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많은 프로세스 이 안에서 특별히 이제 DEI가 어떤 역할을 그때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숏리스트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이게 정말 그 레이스와 젠더에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 HR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절차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DEI가 어떤 레이스나 어떤 이런 젠더 이런 항목이 그 achievement이나 어떤 메릿을 그 메릿보다 우선순위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법안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능력주의로 무조건 이렇게 해서 숏리스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한 번 더 있잖아요. 파이널리스트, 이 뭐 탑3나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벌을 받아왔는데, 이게 또 만약에 같이 없어진다면 글쎄요, 이거는 뭐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많이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면은 막 한국인이 탑3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히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이어링 프로세스에서 이런 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법안 중에 또 하나가 테뉴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넷에서는 테뉴어를 아예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빌이 올라갔는데,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그냥 테뉴어는 유지를 하되 대신에 테뉴어를 준 다음에 그 피리아딕 퍼포먼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6년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 뭐 그런 퍼포먼스 리뷰를 하게 돼 있어요. 테뉴어 받은 사람들, 물론 애뉴얼 리뷰도 하지만. 근데 그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뭐 실적이 너무 없고 뭐 너무 이제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뭐 좀 자를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하우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 법안을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너무 다르잖아요.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가 심했고, 뭐 교수 협의회나 뭐 이런 학생들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는 둘 다 싫어했겠죠. 그런데 막판에 어젠가요? 오늘 이 세넷이 그래, 그러면은 그냥 하우스 니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투표를 했고 표결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퍼포먼스 리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이제 거버너가 사인은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사인을 안 하고 비토를 하면 뭐 그냥 무산이 되겠지만, 할 가능성이 높죠, 사인을.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는 거. 그래서 뒤숭숭합니다, 텍사스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금 뒤숭숭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다고 해서 뭐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안 올라올까요?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2년 후에 또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텍사스에 오시려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은 이제 염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만약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수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최근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요즘이.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 또 준비한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거나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요 영상들을 시작한 지 꽤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뜨문뜨문 많이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걸 아예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가끔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뭐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아는 교수님, 물론 이제 필드는 완전 다른 쪽이시지만 저를 아시고 이제 저희 학교에 부임이 되셨는데 저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이메일로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격려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 알려주시면, 그게 사실은 저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